네, 3월 심화이론반 오늘 첫 수업이라서 OT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시간에 OT를 겸하기 때문에 개강일에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난다는 거 감안을 좀 해주시고 최대한 좀 늘어지지 않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직강생분들 교재 이제 수령한 내용 뭐 본인 교재한 거 신청한 내역하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제 카톡 저랑 다 친추되어 있으실 텐데 안 되어 있으신 분은 단톡방 신청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단톡방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는 다 신청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인강생 분들 중에서 혹시 교재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여기 단톡방 들어가서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톡 게시판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1번 공지글을 확인을 하시고 그 신청대로 해주시면은 그 교재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게 이 심화이론반 원노트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게시판 내에 12번 공지에 있고요. 내용 읽어보시고 밑에 리플로 요거 달아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제가 메일로 일일이 초대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 메일함에서 이거 이제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근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링크를 개별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링크로 들어가서 일단 오늘은 보시고 제가 주말 동안에 다 이제 초대 완료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는 이제 핸드폰 어플이 있고 노트북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둘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노트북이나 패드, 노트북 쓰시는 분은 요거 MS 원노트로 검색해서 요 프로그램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핸드폰이나 패드 쓰시는 분은 요거 다운받아서 이제 일단 설치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 오늘 급해서 링크를 제가 드렸고 인강생분들하고 차근차근 이제 메일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원노트는 1, 2월 수강하신 분은 그냥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또 하실 필요 없고 심화이론반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심화이론반 원노트 내에 이제 판서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요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잠시만요. 그거 여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은 여기 그 사이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 이제 뭐 보기, 편집하기 이런 메뉴가 뜨는데 안 뜨네.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원노트에서 열기라는 메뉴가 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누르면 본인 그 전자필기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뜨면 여기에서 이제 원드라이브를 하나 더 까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은 공유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 노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셔서 본인 전집 필기장에서 열 수 있는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는 해놓을게요. 그 메일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훨씬 편하니까 일단 오늘만 불편해도 이 웹상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전체 원노트는 모두 그리고 심화이론반 모의고사반은 해당 강좌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거고 모의고사반은 제가 이제 제공을 하는 그 원노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채점용으로 만들어서 공유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다음 주에 공지하고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미연 전체 원노트에 이제 저 수업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전에 어떤 것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관련해 가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다 안 해도 수업을 듣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요거는 선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문법 볼 건데 이제 항상 수업을 문법 어휘특강 2개 묶어가지고 첫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수업량도 제일 많고 자료량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문법 어휘를 하고 그 다음에 어학개론 교과교육학 근데 교과교육학 내에 2차 대비 특강을 이제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해서 총 3교시로 이루어지는데 저희 원래 수업 예정 시간이 5시 반인데 이제 중간에 조금씩 쉬고 하면은 이제 최대 6시까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 진도표를 아까 그 단톡방에 톡게시판 10번 공지에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뽑으면은 너무 글씨가 조그매져가지고 PDF로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늘려가면서 보시면 되고 요 수업 방식에 대한 거는 뭐 1, 2월이랑 좀 동일해요. 그래서 미리 해당 진도 내의 기출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 특강을 3, 6월에도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습과 복습 용도로 계속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 2월 때처럼 최다 출제만 골라서 한 번 더 듣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1, 2월에 최다 출제를 이미 다 해놨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전체 풀로 듣고 오셔도 되고 근데 시간상 전체 풀로 듣기는 애매한데 또 이제 그 최다만 하기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은 그 출제 리스트 부분에 이제 회색조로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최다가 아닌데 이제 우선 주제인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로까지 확장을 해서 마찬가지로 골라 듣는 방식으로 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출 문제 미리 풀고 기출 문제 이제 인강 듣고 오는 거 이게 이제 예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진도표가 있는데 진도표에 각각 이렇게 진도 밑에 마인드맵 몇 페이지, 기출문제집 몇 페이지, 문법특강 몇 페이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 페이지까지 문제를 미리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기출문제집까지 같이 풀면은 시간이 너무 오버된다라고 하면 기출문제는 좀 생략하고 문법특강 문제랑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어차피 인강으로 드리니까 네, 할만하겠다 싶으면 같이 하고 그렇게 좀 취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리스트 부분에서 요렇게 이제 색깔 여러분들 뭐 출력했을 때 뭐 회색으로 되거나 하는 이 부분들이 다 우선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우선 주제 중에서도 여태까지 시험에 역대 제일 많이 출제된 최다 출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색깔은 다 똑같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3, 6월의 목표를 이 색깔 칠해진 것만 다 하겠다. 이렇게 잡으셔도 좋아요. 근데 거기에 최다 출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명사의 문법 특징 부분 기출이 이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의문대명사 부분 중에서는 의문대명사의 비의문용법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 우리 기억나죠? 1열 했던 거.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 되겠어요. 명사랑 대명사 중에서는. 자, 그리고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 그리고 확인학습 같은 문제를 사전에 보시면 어디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제 학습 포인트로 파악하고 오셔도 되고, 1, 2월 때도 나눠드렸던 그 복습 가이드 자료에 보면 이제 확인학습 자료가 이제 같이 되어 있죠. 어떤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복습해라 라고 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습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보면 앞면에는 이제 어떤 부분을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뒷면에 바로 오늘 했던 것들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이제 빈칸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또 예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요걸로 일단 포인트를 한번 잡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다. 왜 안 먹지?
네. 자, 그리고 마인드맵 부분은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 들을 때 바로 보셔도 되고, 미리 조금 예전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데, 그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해도 여부를 색깔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내가 미리 수업을 안 들었는데도 이거 아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체크를 해두는 것만 해도 나중에 복습을 할 때나 이럴 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가면, 그러니까 표시를 해도 좋고 색깔로 다르게 해도 좋은데, 확실히 내가 이해를 했는지 모르는지를 항상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다음부터 비효율적으로 순서대로 안 하고 내가 몰랐던 거, 이해 못한 거, 그런 것도 위주로 골라서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해도를 옆에다가 점검을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업은 출제 리스트로 중요도 여부, 또 이게 기출이 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마인드맵으로 해당 내용을 풀이한 다음에 바로 연관된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법 포인트, 문법 특강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시험 포인트 쫙 정리한 다음에 복습 가이드로 중요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이 1교시 준비해야 되는 교재는 일단 마인드맵 왼쪽에 깔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문법, 그리고 문법 특강 문제집, 이 세 개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이제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안은 또 따로 다 프린트로 나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또 화면에 답이 다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이 세 가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거 임용고시 출제 영역표라고, 이거는 이제 출력표는 오늘 안 드렸고 나중에 원노트 보시면 우선 주제 내에 이제 있어요. 임용이 어디에서 출제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19, 20, 23 이게 안 나온 해 빼고 최근 4년간 그 기출 빈도수를 이제 비율로 환산을 해본 건데요. 교과 중국어 문법 부분은 이제 비중을 보게 되시면은 비중이 굉장히 단일 과목에서는 이제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적게 나와도 20% 이상은 나오는 거고, 꾸준히 한 30% 전후는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8에 24점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더 많이 나오는데 28점까지도 나오고, 그래서 이 28점 내에 나올 수 있는 문법 포인트를, 근데 문법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거의 다 이제 5문장 수정률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누가 더 많이 공고히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흔히 쉽게 문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 6월 문법 특강 때 이 문법점을 300개 이상 할 거예요. 근데 그 300개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문법점 하나당 1점 내지 2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정하고 근거 쓰고 이게 2점이니까. 그러면 총 이제 최대 28점까지 나온다 그러면 10개에서 14개 정도의 문법점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300개에서 10개, 14개 확률이 되게 높죠. 거의 이 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6월에 하는 이 문법 특강, 이 문제집, 문법점, 이 정리한 거를 마지막까지도 판서 공유 자료와 함께 제일 많이 보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비중을 더 많이 두셔서 복습하실 때도 계속 여기에 뭐 비문을 늘려간다던가 아니면 그 예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문법점에 해당하는 그런 거를 늘려가서 누적 회독을 되게 많이 하시면, 특히 나는 문법이 너무 어렵다,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계속 순환해서 보셔도, 그리고 그 300개 내에서도 중요한 걸 계속 짚어드리니까 난 더 줄여서 욕심 안 부리고 막 100개만 할래. 지난번에 이제 고득점으로 경기 합격하신 분도 자기는 한 80개만 계속 돌렸대요. 근데 그 안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요령껏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진도상으로는 품사, 문장, 문법 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품사는 명사, 대명사부터 해서 동사 뭐 이렇게 해서 특정적으로 이제 임용이 잘 나오는 특정 파트가 있어요. 거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뭐 이런 관형어, 부사어 이런 것들에 또 시험 나오는 포인트 정리할 거고, 이 문장 구조 부분의 특수문, 받지지, 뭐 페이지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문장 종류 부분에 단문, 복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원래는 여기까지가 그 고시된 출제 영역인데 그 외에 문법 분석 부분이 계속
추가돼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법 분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쥐파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이런 문법 분석 그리고 의비적 분석이 있고 활용적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 최근 2년 안 나왔지만 그래서 요렇게 토탈 해가지고 이 문법을 1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맵 1페이지를 펼쳐보시고 우리 1, 2월에 수업 들으신 분은 한국어 마인드맵하고 이제 구성이 똑같아요. 중국어 마인드맵을 먼저 만들고 한국어 마인드맵을 그걸로 이제 그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순서상 문법이 아마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간지가 있으니까 이게 문법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도표가 있으니까 진도표에 맞춰서 미리 해당 페이지를 찾아갖고 오시면 시간이 절약이 많이 되겠죠. 예. 자, 일단 문법 찾으셨으면 예, 그 해당 페이지를 요걸 보여드려야 돼.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느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밑에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출제 리스트 나눠드린 걸 제가 이제 캡처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문법점에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문법, 명사의 문법 특징에 관련해서 이 정도 이제 기출이 됐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3, 6월 모의고사반 들으시는 분은 여기에서 출제를 하겠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연습이 아니라 미리 다 알려드려요. 뭐에서 내겠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출제 적중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여기서 낸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낼까 생각해보고 그럼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요런 방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들지도 모르는데 막 그 모든 걸 다 붙잡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진짜 비효율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를 유추하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적중했나, 이번에 나온 12문제 중에 내가 몇 문제나 나랑 생각이 유사하게 나왔나 이런 거 해보시고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는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 내는 연습하시고 1, 2월에 그 직강에서 스터디에서 공유하셨던 분들은 3, 6월에도 계속 이어서 그래서 최다 출제 냈었어도 3, 6월에 또 하고 조금 더 이제 리스트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예측을 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내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다. 이런 맞출 확률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근데 이게 여기가 색깔이 없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리스트에 넣어놨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색깔 있는 거 다 한다. 요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최다 기출 주제 5, 60개를 소화를 했죠. 여기에 3, 6월에 이게 200개까지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200개를 내가 16주니까 다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이 안에서 좀 좁혀야 돼. 근데 포인트는 뭐냐? 1, 2월에 했던 50개는 계속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얘는 1, 2월에도 했고 3, 6월에도 계속 얘는 돌아가는 거고 나선형으로 여기에 점점점 살을 붙여서 1주차, 2주차, 3주차 앞에 거 8개는 계속 돌리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심화변반 원노트 내에 제가 아까 우선 주제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원노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기출문제랑 이제 3, 6월 모의고사 문제 나오면 그거를 계속 단권화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단권화 방법은 다음 주 모의고사 개강하면 그 모의고사 그 판서 자료에다 할 거라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명사의 문법 특징 나왔는데요. 그 품사 부분이 아까 시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품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품사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물어보는데 그 관점이 뭐냐? 문장 내에서 어떠한 성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물어요. 그거를 우리가 능추어什么样的句法成分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는 될 수 있고 뭐뭐뭐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포인트. 그리고 서로의 조합 관시라고 해서 조합 호응 관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와 뭐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 패턴이 이래요.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 관용어 될 수 있지만 뭐 수러나 보어는 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뭐 명사는 수량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부사의 수식은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문법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문법적 나오고 예문 나오고 요런 구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호응 관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뭔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중첩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가적 문법. 그러니까 일단 명사든 대명사든 수사든 뭐든 문법 특징으로 딱 나오는 포인트는 문장 내에서 어떤 성분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뭐와 함께 쓰일 수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품사는 끝나요. 그래서 명사도 지금 시험에 나온 포인트를 보면 대부분 다 그거예요. 일단 명사는 주어, 목적어, 관용어는 될 수 있지만 부사어나 보어나 부사어는 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주어, 목적어, 관용어 이런 것들을 명사성 성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부사어, 보어 이런 것들을 수러성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오늘 판서가 나빠가지고 말로 좀 많이 할게요. 명사성 성분, 수러성 성분. 예.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장 내에서 몸체가 되는 체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수러성 성분이 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 근데 문법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문법에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거는 규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의 예외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수로가 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예외 부분, 명사가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의 예외 이런 게 나온다. 대표적인 게 워 베이징란 뭐 이런 거, 본적이라든가 现在3点시간이라든가 今天晴天 날씨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예외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포인트를 보면 바로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제 좋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무겁게 또 가지고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시간을 좀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집 1페이지, 문법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문법이라고 표지되어 있는 걸 찾으셔서 1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신 게 무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만 사진 찍어서 원노트나 뭐 패드에 담아 오세요. 어차피 다 풀었던 거니까. 자, 그래서 2006년도 기출문제에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문법 단위 2개를 각각 분류를 하라라고 하면서 여기 헷갈릴 수 있는 게 现在3点它北京人这个月的杂志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2개는 구구, 2개는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장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现在3点它北京人 같은 경우에는 명사 수러문에 해당하는, 명사가 수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现在是3点 뭐它是北京人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명확하게 문장처럼 보일 텐데 아까 말했던 시간이라든가 본적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구어상에서 이 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명사 수러문이에요. 근데 항상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부정을 할 때는 이 시를 생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不北京人이 아니라 不是北京人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왜 부정을 할 때는 시를 생략할 수 없냐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뿌도 부사기 때문에 뿌 베이징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很桌子, 뭐读书不人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부사의 수식은 받을 수 없는데 자, 요거를 방금 본 거고요. 요거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저는 요걸 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수량구의 수식은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 명의 조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3本书. 근데 이게 뭐냐? 고대한어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이게 고대한어랑 현대한어를 구별짓는 큰 포인트다. 고대한어는 양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수사가 바로 명사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뭐 이ren, 싼ren 뭐 그래서 우리가
三人行必有我师 이런 문장도 보면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할 때 쌍가란이 치죠. 근데 싼ren이라고 하잖아요. 양사가 없이 바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반해서 이제 현대한어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된다. 반드시 해당하는 전용 양사를 써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포인트는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문법상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을 때 현대한어는 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대 한어는 없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그 기출문제집의 1페이지 옆쪽을 보시게 되면 그 오늘 1주차 자료로 논술 기출 판서 자료라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논술 문제가 이제 안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막 그 하나에 25점짜리 논술 문제 막 4문제를 쓰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형태로는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 포인트는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풀이는 해드리는데 논술이라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판서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포인트만 일단 볼 거예요. 논술은 풀이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진도와 해당되는 포인트만 이렇게 체크하고 보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은 해당 포인트만.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논술 문제. 되게 문제가 어려운데 일단 고대 한어, 그 밑줄 그은 부분에 고대 한어 부분을 현대 한어로 번역을 하고 이 양자 간의 차이점을 품사적 관점, 문장, 쥐파적 관점에서 귀납해라. 근데 예문이 사기내의 본기편이라고 하면 제왕들의 이야기, 황제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고조는 항우예요. 항우. 유방과 항우에. 그래서 항우가 외견상 이제 주어구 하면은 이제 왼쪽 허벅지에 72 헤이즈라고 하면 이 헤이즈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72개의 점이 있었다. 그럼 원래 이거를 현대 한어로 바꾸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72个 헤이즈 혹은 뭐 헤이디엔 헤이즈 이런 식으로 72개 점이 있어야 된다.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양사가 있고 없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한어는 부용리앙츠 양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현대 한어는 비용리앙츠 양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럼 이 해당하는 부분만 답안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중국어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상담할 때 절대 이제 그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중국어는 엄청 간단하고 쉬운 표현으로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판서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문제 그대로 갖다 붙이고 품사적 관점에서 고대 한어, 현대 한어, 꾸진, 한유 위파상의 차이 할 때词法上的 차이 하고 그 중에 이거는 수량表述法上的 차이, 보통 이렇게 되겠죠. 수량 표시상의 차이. 그게 뭐예요? 그냥 키워드만 그럼 이제 여기서 붙이면 되죠.古代 한유, 부용량츠.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붙이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항상 조직해서 드리는데 꾸진 한유 위파상의 차이, 이 词法方面 해가지고서는 2. 数量表述发生不同 해가지고서는 古代汉语不用量词现代汉语必用量词 그래서 루 하나 넣고 72个 헤이즈 그럼 요거 그냥 붙이면 그냥 답안 한 줄 뚝딱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틀 표현을 빨리 외우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요런 거 접속사 하나만 넣어주면 된다. 이라고 하면 역점 나타내는 거죠. 거기 놔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다이하니 부용량츠, 현대하니 비용량츠가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잖아요. 비교하는 거. 그럼 항상 중간에 이거 하나 써주면 돼. 얘는 이러한데 얘는 이러해.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외웠잖아요. 그러면은 뭐는 부용, 뭐는 비용 하면 그냥 요 부분만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表示什么什么的时候 뭐뭐 할 때 부용 什么 비용 什么 그러면은 그 부분만 달라지고 이 틀 표현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거. 그럼 요거에다가 갈아가지고 계속 바뀌는 부분만 쓰면 돼요.
그래서 뭐 表示能力 뭐 达到某种程度的时候不用会必用能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표현을 바꾸지 말고 내가 제일 간단하고 실수 안 할 것 같은 걸 하나 따로 표현 노트는 정리해도 좋아요. 판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원노트 같은 데다가 이 틀 표현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스터디데이 페이지로 만들어요. 공유해서 내가 하나 좋은 틀 표현 외웠어. 넣어놓으면 새로 계속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밑에 예문으로 다 같이 편집해서 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외우고. 그럼 표현을 최대한 많이 확장 안 하면서 계속 공고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해당하는 부분만 살펴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很作者读书不仁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기출문제집 계속해서 1페이지 여기 보기에 보시게 되면 我家园里有很多花木一到春天就花开了 이 문장이 틀린 이유를 밑에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였는데 이건 디귿에 해당한다. 지금 틀린 부분이 여기죠. 이 什么什么 지우 什么什么 얘는 같이 쓰여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하다 이제 그 긴박하게 일어나는 동작 연속적 동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지우의 위치는 부사기 때문에 항상 주어지 수로 앞에 와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오 춘티엔 지우 후아가 아니라 후아 지우 카일라 라고 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한국어의 부사어는 위치가 자유로운 반면 중국어는 그렇지 않다. 주어지 수로 앞에 써줘야 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와 같은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법 비문이지만 이 근거를 쓸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名词不能受副词的修饰所以 하고 이 뒤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副词应该放在그 주의 后谓语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넣어주면 된다. 자, 근데 방금 지우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의 용법으로 쓰인 걸 봤는데 사실 지우는 사전을 찾으면 3개가 나와요. 지우 2가 있고 지우 2 있고 지우 3이 있는데요. 지우 2의 용법이 부사 용법인데 부사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간 부사가 있고 방금 이 什么什么 지우 什么什么 그리고 어기 부사 그러니까 범위 부사라는 게 있어요. 범위 부사. 오직 겨우 단지 소량을 나타내는 그러면 라오송타 지우요이가 얼즈라고 하면 이때 지우의 뜻은 지우요이가 얼즈라는 거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이건 소량을 나타내는 이제 범위부사로 쓰인 거고요. 얘가 제한을 해주는 거는 이거 얼즈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러의 앞에 놓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항상 예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소량을 나타내는 부사들 같은 경우에 只他一个人去 他一个人이라는 명사성 부분을 꾸며주죠. 왜? 얘 혼자만 갔다. 이 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오직 겨우 단지를 나타내면서 앞에 주어 부분을 제한해 줄 때 한해서 주어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제한을 해주는 게 뒤에 목적어다. 관용어다. 이러면 또 수로 앞에 와요. 주어를 제한해 줄 때 한해서 주어 앞에 오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우요 이거 얼즈에서 지우가 제한을 해주는 게 이거 얼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오송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라오송만 아들이 하나고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2-3명이야. 라오송을 제한을 해주고 싶어요. 그럼 이때 지우의 위치는 어디로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就老宋他有一个儿子其他人都有两个儿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부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오늘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펜이 없어서 엄청 불편하네. 예.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찌우의 범위부사 용법인데요. 昨晚我睡了只有1个小时的觉现在很困 어제 1시간밖에 못 자서 오늘 너무 졸리대요. 근데 이때 찌우의 위치가 1个小时 앞에 왔어요. 1个小时를 제한하니까 이 앞에 붙인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어를 제한할 때 한해서만 주어 앞에 올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무조건 수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1个小时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위치는 수로의 앞에 就睡了1个小时的觉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찌우의 위치를. 그래서 요거는 판서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찌우는 이제 짜이동체 지엔초 조항이니까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잠시만. 내가 그걸 여기다 안 넣어놨나?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2페이지에 여기 해당하는 그 내용인데요. 요거는 판서 공유 자료에 있어요. 판서 공유 자료. 제가 아까 미리 수업 전에 판서 공유 자료를 확인하시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출문제별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판서 공유라는 곳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요런 판서 필기 내용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판서하실 필요도 없고 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를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누르면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이런 카톡 같은 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아이고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본인한테 보내기를 해서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커지잖아요. 그럼 이런 온라인 상태 아니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 오실 때 얘를 이미지로 하나 담아가지고 오시면서 쭉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찌우의 수식 성분에 따른 위치를 구별을 해보면 일단 수로 앞에 오는 경우, 그러니까 주어 앞에 오는 경우를 먼저 외우시는 것도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제한해 줄 때 한에서만 주어 앞에 오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목적어를 제한을 해주든 실향보어를 해주든 혹은 수로를 제한을 해줄 때 용법은 이 오직 격가 아니라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단시간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또 어쨌든 위치는 무조건 다 수로 앞이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게 23년도에 출제된 포인트죠. 근데 저는 이거를 강의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했거든요. 요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순서의 차이인 거지 언제 나오냐지 300개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 포인트에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왔지만 또 나올 만한 것들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확장의 싸움이에요. 확장력의 싸움. 자, 그래서 이 먼을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법점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 뭐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이제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얘는 중요해요. 뭐의 기능은 뭐죠? 복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가의 오류를 보게 되면 문장 내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똑같은 거를 또 쓰면 부가의 오류가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지아라고 하죠. 네. 그러면 복수를 나타내는 수량구가 있다던가 수러가 있어요. 그럼 또 뭐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싼 거 있는데 쉐성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요 포인트. 그래서 요거는 바로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지 2페이지 23년도 문제이고요. 你有中国朋友吗? 물었어요. 我有两个中国朋友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两个라고 있는 수량구가 있는데 여기에 또 뭐를 붙였으니까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고치시면 된다. 그래서 문장 내에서对了，还要注意的是，学生交流的时候会造出错句，错句病句라고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 자주 잘못된 문장을 이야기를 한다. 비문을. 그래서 在教学的时候要加以指导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잘못된 문장이 무엇인지 이 C를 적고 그 근거를 적으라 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쓰는 답안의 패턴은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과교육학이랑 연계해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5문장 예문 4개 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화문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답은 똑같아요. 내가 이거를 예문을 한 8개를 주고 그 중에서 뭐 2개를 고르는 거든지 대화문에서 고르는 거든지 이렇게 다른 거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무조건 수정 나오고 근거 쓰고 수정 나오고 근거 쓰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따가 할 문법 특강 문제집 그 형태로 계속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쳐야 되니까 텔 표현이 나오죠. A는 B로 고쳐야 한다. 하면 돼요. 다른 표현 쓸 것도 없어요. A 应改为 B. 그래서 我有两个中国朋友们应改为我有两个中国朋友 하고 여기서 이제 근거죠.理由 혹은 쓰라고 하면은 因为们已含有中属意义已经含有中属意义 복수라는 거죠. 후수意义 복수다. 혹은 已经表示复数表示中数 나한테 쉬운 하나 외우면 그냥 그걸로 하시면 돼요. 이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혹은 已经表示复数 복수를 나타낸다. 所以不能再有数量词语 하면 돼요. 더 이상 또 뭐를 덧붙일 수 없다라고 할 때 不能再有 쓰시면 돼요. 혹은 不能再加不能再带 이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 뭐를 더 쓸 수 없다. 이 표현으로 하나 해서 얘도 그 밑에 해당하는 문법점 또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표현 쓸 수 있는. 그럼 우리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방위사 같은 경우에 샹리 뭐 이런 거 했을 때 나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구어밍 이 한요 추서이 혹은 구어밍 이징 表示 추서 所以不能再有方位词 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틀 표현의 개념을 이제 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틀 표현에 해당하는 거를 같이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법점이 하나 나왔을 때 이 틀 표현을 최대한 바꾸지 않고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문법점을 같이 쫙쫙 정리를 해두시면 최대한 내가 특히 암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안 외우고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어쨌든 이전 기출문제집 가지고 계신 분은 이거 직강생 자료실이나 온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라벨자나 구입하셔가지고 4칸짜리 하면 이게 스티커처럼 떨어지니까 요거 이제 뜯어가지고 그 기출문제집 23년도 기출문제집 없으신 분들 23년도 내용이 그거 뜯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 다 몇 페이지 붙여라 써놨기 때문에 예, 그거 이거 16지지 거 한꺼번에 이제 올려드렸으니까 예. 아니다. 주차별로 올려드렸으니까 그 해당하는 거 미리 뜯어서 붙여놓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3, 6월은 직강생 자료실에 그리고 예, 단강 목록에 각각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법점별로 예문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식. 요게 이제 문법 특강 문제집이에요. 한번 펼쳐볼까요? 뒤에 문제 나오는 부분. 도표 앞에 칼라 도표 쭉 지나서 문제 나오는 부분 바로 1페이지 보시면 저는 답을 제가 다 달아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풀어 오시고 답안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문제인 거예요. 문법점 하나당 그냥 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 문법점 하나당 다 똑같은 유형의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계속 문제 자체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이 문법점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빈칸으로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채워서 쓰시면 되고, 근데 이 문법점은 사실 조금 그 내용이 길거든요. 우리가 한 서술형 문제당 문법점 틀린 게 보통 2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한 줄 고치고 한 줄 근거,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근거를 한 줄 안에 축약해서 써야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는 최대한 논리적 결함이 없이 자세하게 이 내용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길어요. 이거 다 쓰면은 외우기도 힘들고 다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의고사반이나 이런 거 아니면 오늘 나눠드린 그 확인학습 이런 데다 추려가지고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딱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만 암기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징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보다 이 표현이 더 쉬워. 그럼 그 위에 틀 표현을 적어 놓으셔도 되고. 이징 表示 중수까지만 하고, 所以不能占有 수량词语 축약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해당하는 네. 자, 여기서 이 먼 관련 오류는 다 부가의 오류다. 그래서 부가의 오류의 논리 전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이미 뭐를 나타내는데 문장 내에 같은 기능을 하는 뭐가 있으니까 또 같이 쓰일 수 없다. 이 논리 구조거든요. 그 틀만 맞추시면 된다. 그럼 얘 똑같아요.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쌍건위 하이즈만 하면은 먼 빼고 쓰가 동시에만 먼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만 빨리 캐치를 하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뭐지? 단어 모른다고 해서 다 찾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어쨌든 시중에 있는 한 7, 8개 정도의 5문장 수정에 있는 그런 류의 문제집의 예문을 일단 제가 다 긁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최근 건 아니니까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에 계속 예문 확장 해가지고, 내가 비문을 고치는 것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보이고 저것도 틀려 보이고 그러면 많이 고쳐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문 확장 하시면 좋다. 이것도 슈바이밍 하이즈만이라고 했으니까 슈바이, 예, 그리고 지가 마찬가지죠. 우가 있으니까 예, 호바만 이런 거 안 되고, 쉬도도 복수죠. 그러니까 쉬도 쉐성,先生이라고 해야 되고요. 얘는 수량구가 붙은 건데 얘는 뒤에 수로 부분에 헌두어라고 해서 예, 복수를 이미 또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리우쉐성만 헌두어가 아니라 리우쉐성 헌두어라고 해야 되고, 렌만 헌두어 안 되고 렌 헌두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외예요. 자, 예외가 아니라 특수한 형태. 명사 자체가 먼을 안 붙여도 이미 복수를 나타내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난 1, 2월 때 수사 파트 하면서 서수라는 거 했었죠. 순서대로. 근데 학년이라든가 연, 월 이런 것들을 이미 순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띠를 또 안 붙인다 그랬잖아요. 이반 하면 되지 띠 이반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 거 같이 관중, 팅중 이런 것들, 관중, 청중, 국민 단수가 아니라 얘는 원래부터 복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써도 복수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또 쓸 필요 없죠. 그게 여기는 포인트예요. 근데 관중만 안 되고 그냥 관중, 런민만 안 되고 런민. 예, 이 두 개는 그 예외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명词本身已经含有中属义. 그래서 명사 자체가 이미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면 얘가 뭐예요? 관중, 팅중, 쥔중, 런민 하면은 不能再加문 이렇게 하면 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얘랑 틀을 또 맞춰줘도 좋아요.
그래서 名词 本이含有中属义, 예, 本이含有中属义 이렇게 쓰면 나는 아까 表示가 편했다. 그러면 们表示中属义 혹은 얘도 그래서 名词가 表示中属义 하면 예, 不能在家 이것도 不能在有不能在家뭐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나한테 완전 익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비문 예문을 주고 고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문에서 고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더 난이도가 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4개를 주든 6개를 주든 8개를 주든 그 안에 2개 비문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보는 거라 대화문에서 이 범위를 지정해 주지 않고 비문을 찾으라고 하면 다 비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데 대화문 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뭐 제한을 해주고 이 안에서 비문을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런 게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없는 걸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今天晚上的演出怎么样? 우리말의 연출, 연출은 중국에서 공연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공연 어땠어? 棒极了, 너무 좋았어. 最后观众们都站起来鼓掌. 나중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니까 라고 할 때 관중먼은 왜 안 된다고요? 관중이 이제 表示中属 이미 복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最后观众이라고 고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他们的演出每次都包满. 그래서 걔네들은 공연을 했다면은 만석이다. 그래서 这次没能去真是可惜. 이번에 가볼 수가 없었어서 너무 아쉬웠어. 没关系听说他们9月份还会有演出 9월에 또 한대.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那到时候叫着其他几个伙伴们一起去라고 했는데 几个 있으니까伙伴만은 안 되겠죠. 几个伙伴一起去. 근거는 똑같고요. 그럼 이렇게 한 게 이제 문법점 하나 끝난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2개죠. 그래서 이렇게 2개 끝낸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3개월에 줄창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이 문법점을 가장 간단한 틀 표현으로 만들어서 계속 외우고 이런 예제를 계속 확장해 나간다. 이것만 하면 틀릴 일이 없다. 근데 이게 본인의 문법 기초에 따라서 되어 있는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문법이 진짜 문법 무식자다라고 하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범위를 더 좁혀서 기출된 거 우선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주제에 있는 것만 한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고 기존에 이제 또 재승인 장승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 위주로 표시해서 뭐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 3개월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한 100개 정도만 좀 명확하게 해도 3개월에 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 7, 8, 90, 11월에 계속 반복해서 볼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요거 다시 돌아와서 요거 추가했는데 제가 빼먹었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시가 하이즈만 아니라 지시가 하이즈. 혹은 이때 지시거도 빼고 그냥 하이즈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6가 벙요만 아니라 그쵸? 워더 벙요만 하던가 혹은 우리우거를 빼던가 그 다음에 이 얼바이 왜 그 라오란만 안 되고요. 요게 기출됐던 아까 지문이죠. 2个中国朋友만 안 되고 我有2个中国朋友라고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명사는 중첩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중첩할 수 없다. 그럼 마마 중첩한 거 아니냐? 이건 사를 중첩한 게 아니라 어소 중첩을 해서 명사가 된 거죠. 네, 마마라는 명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얘는 중첩이 아니다. 그래서 명사는 중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하고 끝내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문도 없고 문법 특강 것도 없고 기출도 없죠? 네, 이런 건 그냥 알고 넘어가라. 자, 방금 명사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명사의 문법 특징을 받고 이제부터는 좀 특수한 형태의 명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방위사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볼 거다. 그래서 방위사 샹리의 용법. 그래서 방위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 그러니까 그 위치, 방향과 위치를 합쳐서 방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방위사는 단순 방위사와 이제 합성 방위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 방위사는 이런 애들 한 글자짜리 동남西北 上下前后 左右里外 内中间旁 그리고 이 즈变面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짜리인데 이게 합쳐지면 이제 복합 방위사가 되는 거예요. 이동, 이난, 이시, 이北 그리고 뭐 上边 后面 그러니까 얘는 앞에 붙는 거죠. 之后
之前 이 같은 경우에는 또 后边 前边 뒤에 붙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합쳐지면은 복합 방위사다. 이렇게. 자, 근데 단순 방위사의 시험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명사나 명사구 뒤에 붙어서 장소를 나타내 준다. 예를 들면은 내 핸드폰 어딨지? 저기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할 때 책상 위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위사 생략을 많이 해요. 책상에다 뒀어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에서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 명사는 장소성이 없기 때문에 처소명사가 아닌 이상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방위사를 붙여서 처소임을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 명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이 뒤에 방위사를 붙여야 된다. 위엔질리 주어지상 이런 거 방자이 주어지 하면 틀린다는 거죠. 방자이 주어지상. 근데 반대로 나라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은 중국, 베이징 이미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붙이면 또 이 한 게 되는 거죠. 짜이 중국 해야지 짜이 중국 리 공주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 포인트. 예. 누락과 부가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방위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쓴 경우, 방위사를 쓰면 안 되는데 쓴 경우 이렇게. 기출문제 3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문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틀린 거를 정해주면 좀 덜 어렵다. 어쨌든 이 A, B, C, D, E 중에 두 개는 틀린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엄마, 我考了有什么喝的呀? 엄마 목마른데 음료수 마실 거 있나요? 冰箱里有牛奶什么的. 이때 什么的는 등등. 기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냉장고 속에 우유 같은 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冰箱里의 리는 제대로 잘 썼죠. 冰箱 명사 뒤에 리 써서 이제 방위 나타내 줬어요. 그리고 在冰箱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했던 주어 자리에 오는 장소 명사 앞에는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에서. 그래서 我今天什么时候回来呀?有事儿想找他商量商量. 언니 언제 와요? 언니랑 의논할 거 있는데. 그랬더니 在房间里. 언니 방에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他在房间里에 있다는 거죠. 이때 리도 잘 붙였고 他在准备考试呢有什么事儿跟妈妈说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니 시험 공부하니까 이제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엄마한테 해. 그랬더니 我想明年去中国学汉语. 내년에 중국 공부하러 중국 가고 싶은데요. 不知道去哪个城市比较好. 어느 도시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去 뒤에 나가 城市 자체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 취 이런 것들 뒤에는 처소 목적어가 오게 된다. 그래서 얘도 방위사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얘는 생략 가능한 거죠. 그래서 有个朋友住在天津里 라고 했을 때 얘의 문제는 뭐다? 티엔진이 저기 지명이니까 지명은 이미 장소성을 나타내니까 리를 또 붙여서는 안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왜? 그래서 천진사는 엄마 친구 있으니까 물어볼게. 그랬더니 시시마. 对了. 맞다. 뭐가 생각난 거죠? 你没看见妈的手机吗? 엄마 핸드폰 못 봤니? 怎么找也找不着啊. 그래서 못 찾겠지? 네, 找找看. 제가 볼게요. 找到了. 그래서 你把手机放到妈妈的包吧. 라고만 하면 안 되고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妈妈的包里吧. 그래서 팡 뒤에 따오 플러스 처소명사가 와서 이 장소를 이동시켜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반드시 써줘야 한다. 그러면 포인트는 보통 명사가 장소를 나타낸 방위사를 붙이고 구어밍 띠미는 이미 장소성을 나타내니까 방위사를 붙일 수 없고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틀표현이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어밍 띠미 已经表示处所所以不能在家方位词 그럼 이 표현으로 안 하고 아까 외웠던 표현 그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통합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문법 특강 문제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문이 엄청 많은데 30 몇 개 되는데 문법점은 똑같죠. 방금 했던 보통 명사는 혹은 사람은 장소를 나타내려고 할 때 방위사를 붙여야 한다. 요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볼게요. 자, 我的护照在书包가 아니라 在书包里 해야 되고요. 방금 했던 妈的包吧 아니라 妈的包里吧在词典查不到这个字 사전에서 이 글자를 찾을 수 없어요 할 때在词典이 아니라 词典里
查不到这个字. 예, 掉进 장소 들어가야 되죠. 깡리 항아리 속으로 총 이꼬의 리 나출라이. 총이라든가 특히 짜이라든가 따오라든가 이런 애들은 뒤에 시간사나 처소사랑 주로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명사가 온다면 처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위사를 붙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즈 카이 회의하면 어떻게 됐어요? 방위 회의를 여는 거잖아. 우즈리 카이 회의해야 방 안에서 회의를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我正在房间里学习 해야죠. 그리고 桌子上有一个很漂亮的画品放在桌子上放在桌子上 계속 똑같이 나오죠. 放在桌子上 예. 그래서 放在 이번엔 老师的桌子上 거의 뭐 이 예문은 모든 그 오문장 수정에서 다 다루고 있는 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坐在椅子上 해야 되겠고요. 종산이 아니라 샨도 보통 명사예요. 지명이 아니라 山上 예, 走下来 마찬가지로 从山上跑下来 从飞机上下来 예, 나의 워더 이번에는窗前 내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으니까 到门 문이 아니 문 뒤인지 앞인지 门前门后 나와야 되고요. 이것도 门外 예. 그리고 在阳光下 예, 햇빛 아래에서 海边까지 있어야 바닷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명사에다 방위사 붙인 경우. 근데 너 어디서 나왔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나 지금까지 샤왕이랑 함께 있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어는 나 방금 샤왕이 있던 그곳에서 왔어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샤왕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나한테 가까운 사람, 나면은 1인칭면 쩔, 2, 3인칭면 나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我刚从小王那儿来 라고 해야 돼요. 방금까지 샤왕이 있었던 그곳에서 왔다. 이렇게. 내가 얘한테 돈을 좀 빌렸어 할 때도 종타날이에요. 그로부터. 그리고 종同学来的 신이 아니라 종同学那边 종同学那儿 예. 그리고 이것도 종王老师那儿 回来 여행 갔다 돌아오는 거야 할 때도 종游于 旅游回来가 아니라 旅游的地方에서 回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지는 나한테 있다라고 할 때 너 我的心 예, 在我这儿 예, 할 때 이때 1인칭이니까 这儿 붙여줘야겠죠. 什么时候到我这儿来玩玩啊? 예, 나 있는데 언제 놀러 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到你去 하면 안 되고 到你那儿去 네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왕도 뒤에 사람이 못 오거든요. 왕 같은 경우도 우물을 향해 목적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처소가 와야 돼요. 얘는 我们这儿 1인칭이니까. 시앙하고 자오는 뒤에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시앙 타走来 걔를 향해 오다 이렇게. 근데 왕은 그게 안 돼. 반드시 뒤에 장소사가 와야 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문법점이 또 하나 끝난 거죠. 그래서 보통名词 或者 아까 人名 인칭을 나타내는 사람 명사가 혹은 人称代词가表处所使 장소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때는 방위사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붙이면 안 되는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 이름, 지명, 国名地名在法国里안 되고 在法国在北京里안 되고 在北京在中国在天津 그리고 마찬가지로 在北京到北京大学去从天津来天津 중국리 아니라 중국有名的公园 해야죠. 그래서 장소명사 뒤에 리샹 붙일 수 없다. 자, 옆에 연습 문제 2번. 小丽上午去哪儿了? 너 오전에 어디 갔었어? 라고 하니까 我刚从小王回来가 아니라 我刚从小王那儿回来 라고 해야겠죠. 샤왕이 있던 곳에서 왔어. 그래서 런셔보더 샤왕. 인사팀 샤왕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시야, 他住院了我去医院看他了 걔 입원해가지고 병문안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他不是在天津里吗? 안 된다는 거죠. 걔 지금 천진에 있지 않아? 그랬더니 시야, 好的上午有你的快递放在你桌子
샹러까지 나와야겠죠. 맞다. 오전에 너한테 택배 온 거 네 책상 위에 올려놨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개를 고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복합 방위사의 인신용법, 확장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방위사 자체가 샹샤종 이렇게 아까 짜이 쪼즈샹 할 때 샹은 진짜 장소잖아요. 책상 위 구체적인 그때 짜이 这个问题上 이 문제에 있어서 짜이 뭐经济上 경제에 있어. 이때 샹은 정말 경제 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방위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신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범위를 나타낼 때는 샹을 쓴다. 어떻게 하느냐? 짜이 什么什么方面 붙여보면 돼요. 经济上的损失할 때, 在经济上的,经济方面的损失 말이 되잖아요. 시야는 어떤 조건 하에일 때 붙어요. 在我们的坚持下, 우리의 지지하에. 在我们, 그러니까 어떤 조건 안에 붙는다. 그리고 시엔탄 중, 시엔탄 这个过程중, 과정 속 이렇게. 자, 기출문제 3페이지. A는 교환이고 B는 그 예문이다 해서 각각의 내용에 맞춰서 A, B의 교황 목표를 쓰고 C, D에 들어가는 문장을 써라라고 했는데요. 교황 목표는 이 교 안에 있는 내용이 이 교황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밑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샹과 시아의 3가지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샹시아 용법을 보니까 桌子上有很多书桌子下有一只小猫 방위 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 아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能够掌握上和下表示方位的用法라고 예제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1번 학습 목표가 실현이 됐어요.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公交车来了你快上车吧 라고 하면 빨리 차에 타라. 올라타다 동사의 용법이에요. 얘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 학습 목표는 2번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데 앞에 있는 틀 똑같이 能够掌握上和下表示方位者表示动作的用法 혹은 作为动词的用法 동사로 쓰인 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학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그럼 봤을 때 시아 싱期六 是我弟弟的生日. 그럼 얘는 上星期六 찾으면 되겠죠. 我参加了马拉松比赛.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난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시간의 선후 관계에 대한 거죠. 그럼 얘는 能够掌握上和下表示时间的用法 혹은 表示次序 순서에 대한 용법. 그러면 첫 번째 이 예제를 줬기 때문에 이거에 맞아 틀가리만 하면 된다. 이 부분만. 근데 이제 학습 목표를 세울 때 이 학습 목표는 적으면 2점, 많으면 4점까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교과교육학에서 문제를 낼 게 없으니까 항상 교환을 주고 학습 목표 부분을 뚫어놓고 이걸 채우라 그래요. 근데 학습 목표는 항상 교환에 있는 내용만 적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能够掌握 혹은 会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배워서 할줄 学会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야 돼요. 그냥 뭐를 배운다가 아니라 이 학습을 통해 뭐뭐 할 수 있다. 이 용법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C, D에 들어갈 예제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샹처 반대 시아처. 샹싱76, 시아싱76 반대 샹싱76 일단 예문에서 찾으면 되고 그 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법들 보시면 墙上挂着一幅画라고 했을 때 墙上 같은 경우에는 표면 위 나타내는 방위사 용법이고요. 请你帮我把门关上 문을 좀 닫아줘 할 때는 결과보호 용법으로 쓰인 거죠. 관 뒤에 샹 붙어서 어디에 고정 닫아오 무디. 그 다음에 아까 시아처 샹싱칠리우 나고 이제 마샹 자체는 마샹 전체가 부사죠. 곧이라는. 자,
자, 그래서 방위명사 문법 특징이 아까 짜이 정따오 뒤에 명사가 워낙 취 라이 뒤에 명사 목적어 오게 되면 장소명사 와야 되는데 이때 보통 명사면 샹리를 추가하되 얘가 구명 직명이면은 방위사 첨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명일 때는 나 1인칭이면은 쩌를 붙이고 라이워 쩌 2, 3인칭이면 나를 붙인다. 총파마만 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샹시아의 용법을 정리해보면 샹의 용법이 샹도 얘도 두 가지인 거예요. 사전을 찾으면 동음사거든요. 샹이가 있고 샹얼이 있어요. 샹이의 용법은 뭐다? 방위사 첫 번째 용법. 그래서 시간 순서상 지난주 샹싱칠리오 얘기하는 용법이고요. 얘를 경성으로 읽었을 때 방위사 장샹, 쪼어지샹 이렇게. 그리고 샹얼 같은 경우는 동사 용법. 그래서 올라타다 이런 거죠. 샹처 할 때 아까 그. 자, 그리고 아까 뭐뭐 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표가 여러분이 답을 쓰게 되는 게 이제 문법적인 부분, 어떤 용법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표현적인 부분, 어떤 표현을 말할 수 있다. 뭐와 관련된 표현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어떤 관련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틀 표현이에요. 외우면 돼요. 能够掌握跟什么什么有关的表达方式 하면 이건 표현이에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로 할까? 길목기 표현을 익힐 수 있다. 그러면 能够掌握跟问路有关的表达方式 이렇게 하면 问路打电话뭐 이런 것만 넣으면 돼요. 买东西 이런 것만 바꿔서. 혹은 学会 쓰셔도 되고 能够掌握 써도 되고. 근데 문법은 요게 제일 能够掌握什么什么的用法 뭐 그 向下的用法向下그 뭐表示方位的用法 이런 식으로 안에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문화는 能了解能够了解 이해하는 거죠. 什么什么的文化或什么什么现象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샹을 넣어야 되느냐 씨아를 넣어야 되느냐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照片上的两位老人可能就是他的父母라고 했을 때 사진 위 이때 사진 속이라고 하니까 짜오핀리라고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진의 개념은 옛날에 필름에다가 빛을 투과해가지고선 현상을 해서 위에 상이 맺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뭐가 떠오르는 거지 사진 속에는 뭐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표면을 나타낸다. 짜오핀샹. 그리고 15번 문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 샹시아를 넣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문법특강 문제집에 쭉 리를 넣는 대로 제가 잘못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15, 16, 17 요 세 문제 있죠. 쭉 리 부분에서 샹시아 윗부분을 좀 올려주세요. 그 문제를 추가를 했는데 15, 16, 17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샹시아가 저기 쭉 리 중에 하나를 넣어라라고 했는데 넣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샹시아를 넣는 대로 위로 올리면 된다고. 올려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지앙샹 꽂아져 이푸화라고 했을 때 이때 지앙샹 같은 경우 벽 위 이렇게 되는 거죠. 쪼어지샹 이혼도슈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표면을 나타내고 범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学的知识要会用 배운 건 써먹어야 돼요. 不能只停留在书本上 그래서 교과서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他在创伤很讲究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他在创伤很讲究할 때在创这个方面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 패션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거고요.穿戴도 마찬가지예요. 꾸미는데 되게 까다롭다. 十分讲究하다. 这一年他在学习上有很大进步라고 했을 때在学习上在学习方面이라는 거고요. 经济上的损失经济方面的损失라는 거고 그리고 这篇文章文字上할 때도 文字方面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샹은 거의 表示表面方位方面등 그 용법이 있다. 그럼 반대로 샹의 반대는 시야죠. 시야가 장소 의미를 저기 방해 의미를 나타낼 때는 아래쪽. 脚下발밑 그쵸? 2번 4번 그리고 17번에 桌子下 에도 책상 밑에 요一只小猫 책상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가 인신의 의미로 쓰이면 짜이什么什么条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그래서
정부의 도움 하에 이런 거죠. 그래서 在政府的帮助下在大家的帮助下 10번에 在各个的影响下 영향 하에 11번에 在同学们的鼓励下 격려 하에 13번에 在李老师的启发下 선생님들의 가르침 덕에 가르침 하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아는 거의 表示条件相位地处 낮은 곳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이제 중하고 리를 할게요. 그래서 중하고 리는 우리말에는 다 중에서 속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걸 좀 구별해서 쓴다. 둘 다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디 안에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올 때 마을 안에 큰 나무가 몇 개 있다라고 할 때는 춘중 해도 되고 춘리 해도 돼요. 그래서 방에서 리하고 중은 때때로 의미가 같이 쓰일 때가 있는데 하나의 곳에 일정 시간 동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사물의 속을 나타낼 때 이때는 이제 둘 다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 하면은 좀 이런 추상적인 속을 얘기를 하고 리 하면 구체적인 속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타짜이 방젠리, 짜이 뭐 우즐리 방속, 방안 이런 거 할 때는 리를 쓰는 거고요. 너의 마음속 할 때는 보통 짜이니 신중 뭐 이런 식으로 혹은 我的想象중 ， 나의 상상 속. 그래서 보통 추상적 공간에 중을 쓰고 구체적인 공간에 리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추상적이지만 리를 쓰는 곳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 이런 거. 신중, 신리 이런 건 둘 다 쓰죠. 마음속. 요거는 판서공유에 넣어드렸어요. 그럼 판서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이런 심리, 신중, 연리, 연중, 슈리, 슈중, 쇼리, 쇼중,教室里, 教室中, 그假期里, 假期중 요런 것들이 그 예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중만 쓸 수 있는 것들 묶어볼게요. 1번에 추상적인 거. 그래서 在我的印象중, 내 인상 속에서. 2번도 在我的印象중. 그 다음에 예상 밖이었어요. 우리는 얘기하지만 这件事 예상 속이었다, 예상 아니었다라고 할 때 在意料之中 쓰고요. 그 다음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종훈미 종신권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추상적인 공간에서 완전 범위 없이 넓은 사물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손에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어요. 어디로 걸어 들어갔냐면 석양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석양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여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남는 그 여명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런 추상적 공간.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신이 과정을 나타낸다. 아까 샹은 方面, 시아는 条件, 그리고 중은 过程中이라고 보시면 돼요. 在设计的过程中, 审理的过程中, 会谈的过程中, 工作的过程中, 讨论的过程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긴 다 중을 붙인다. 그래서 중은 과정, 추상적 공간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리랑 바꿔 쓸 수 없다. 근데 리에만 있는 특수한 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춘리, 不同意我去那个地方工作 라고 하면 뭔 얘기예요? 마을 측에서 내가 글로 일하러 가는 거를 불허할 거다. 허락하지 않을 거다. 마을 측에서, 우리 측에서, 우리 편 얘기할 때. 明天市里要派人来检查卫生. 내일 시청 쪽에서 그 위생검사를 나온단다. 去年厂里分给他一套房子. 작년에 공장 측에서 그에게 집을 하나 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뭐 측을 나타내는 社会单位 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리는 可以表示具体的空间. 그래서 社会单位领导单位里的成员 나타낸다. 이때는 중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모트가 문제 3페이지. 그 대화문. 二班的小敏期末考试期末考了第三让人很意外인 거죠. 2반에 샤밍이라고 있잖아. 걔가 2반 기말고사에서 3등 했대. 완전 의외지 않냐? 他今年学习中进步很大가 아니라 学习上学习方面进步很大 이렇게 돼야 되겠죠. 걔 올해 성적 많이 좋아졌어. 공부에 있어서 발전이 되게 컸어. 在我的印象中 제대로 쓰였죠. 내 기억 속에 내 인상 속에서 他学习成绩很普通. 그냥 공부 그냥 그랬는데 그랬더니 他以前没那么努力. 옛날에 그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 自从뭐뭐
로부터죠. 기점 升了高三 고3 되고 나서부터 像了什么什么似的 마치 뭐뭐한 것 같다라는 거죠. 완전 딴 사람같이 변했어. 我也听说过他想考到北京去 그래 나도 걔가 베이징으로 대학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었어. 听说主要是在他哥哥的影响里가 아니라 哥哥的影响下他才会这么努力的. 듣자 하니까 그 오빠인지 형인지 아무튼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은 방위사를 본 거고요. 이번에는 처소사를 볼게요. 그래서 처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뒤에 到在往 뒤에 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方在桌子上走到学校뭐 이런 식으로 뒤에 그 到나 在나 往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뒤에 장소사가 이제 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 오는 목적어, 이런 것들, 到邮局 할 때邮局라든가, 在前边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얘는 방위사이자 장소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까 구어밍, 띠밍 이런 것들 장소 나타내는 거.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호주의 요 일양청 하면 얘가 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는 우리가 배웠죠. A로도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 B로도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중의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호주의 요 일양청 할 때 이호주의 자체를 기 분석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기의 원인. 얘가 왜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지? 했을 때 보니까 우체국을 그냥 보통 일반 명사로 보면 이호주가 차량을 한 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이 이호주를 장소 명사로 보면 이호주에 차가 한 대 서 있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생긴 거니까 이 이호주의 뜻을 뭐 일반 명사로 보냐 처소 명사로 보냐로 인해서 기가 발생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지명과 기관 동시에 나타내는 것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시간 명사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건 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왼쪽에. 그래서 이 하얀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시간 명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 종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이 시간 명사가 전치사고 보어로 쓰일 때 내가 내일까지 뭐 알아. 오늘 밤 늦게까지 공부했다. 라고 할 때, 今天晚上我学习到晚上뭐 10点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부사어에서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제일 앞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문장 수정은 4가지 오류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락의 오류가 있고 부가의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용의 오류가 있고 어순 오류 이거를 추어쉬라고 한다 그랬어요. 순서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어찌됐든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거고 이거를 근거를 쓸 때 틀 표현은 어때요? 최대한 유사할 거다. 그쵸?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표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쭉 정리를 하면 나중에 얘만 보고도 살을 붙여서 얼마든지 답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가의 오류 우리가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먼을 붙일 수 없는 경우죠. 왜? 们表示中属意义所以不能再加数量词语 그거였고 그 다음에 뭐有些名词已经表示复数혹은复数名词는再加们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도 똑같죠? 상하고 리를 붙일 수 없는 경우 国名地名已经表示处所所以不能再加乡里放一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누락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빼먹으면 안 되는데 빼먹은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一般名词表示处所时一定要加上뭐乡里放一词 이거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반대인 경우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틀이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품사별, 성분별, 문장별로 계속 이 포인트를 여기 이제 넣어드릴 거예요. 노란색으로 칠한 건 기출된 거, 기출 연도 표시해놨고 하얀색은 아직 기출이 안 된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색깔 칠해진 것들 위주로 이제 먼저 이 문법점을 계속 돌려야겠죠. 그 문법 특강책도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이 프린트 부분만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말로 연습 많이 하시면 이제 좋겠다. 계속 눈에 익어야 되니까 주요 키워드가. 자, 요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대명사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한번 끊고 갈게요.